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영역동물이란 말은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공간들을 규정하고 또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는다는 의미는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영역이란 어떤 의미인지, 실내 고양이에게도 영역이란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에서의 고양이들은요, 영역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밥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잠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장하고 숨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합니다. 사실 길에서 고양이가 죽는 원인의 대부분은요, 질병이 아니라면요, 결국은 영역의 문제입니다. 영역을 빼앗겨서 떠돌다가 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영역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역이란요, 고양이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 역시요, 영역동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요, 자신의 영역을,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요? 야생 상태의 고양이는요, 자신의 영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활합니다. 고양이의 영역 중 가장 넓은 영역은요, 활동 영역입니다. 이 활동 영역은요, 사냥이나 짝짓기와 관련된 영역으로요, 다른 고양이들과 겹치기도 하는 굉장히 넓은 영역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또 먹을거리가 풍부한 밥자리를 확보한 고양이나 혹은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에게는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실제 영역으로요, 실제 고양이가 생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요, 다른 고양이나 혹은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공간으로 사람으로 치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한 골목 혹은 어느 담벼락 일대 등 주로 누군가 밥을 준다면은요, 밥자리 근처가 실제 영역권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실영역권은요, 두세 마리 정도의 가족을 이루며 공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콜로니가 아닌 다른 고양이가 이 영역권으로 들어온다면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밥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은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요, 주로 자거나 쉬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요, 자신의 방에 해당합니다. 정말 친밀한 가족을 이룬 사이가 아니라면은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실내 생활하는 고양이들은요, 먹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사냥권인 활동 영역에는 별다른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영역이나 개인적인 공간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가 실내에서 자신의 영역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니까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과 영역권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티를 안 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권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고양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처음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요, 여러분의 영역권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함께 공유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고양이가 결국은 영역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다가 여러분이 잠들면은요, 몰래 나와서 물과 밥만 먹고 다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했을 때요, 기존 고양이는요, 자신의 영역권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침범한 고양이를 내쫓아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고양이와의 합사란요, 결국은 기존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나누어주고 평화롭게 공유해야 잘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이 기존 고양이에게는요, 사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공간은요, 가족을 이루고 함께 영역을 공유하는 집사라도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잠을 자는 곳에서는요, 함부로 만지지 말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우면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요, 거기서는 절대로 안전과 안정을 보장을 해줘야만 합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을 때는요, 어떤 경우에도 발톱을 깎는다거나 약을 먹이거나 빗질을 하는 등의 고양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양이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양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불안해할 만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굉장한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의 개인적인 공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존중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개인적인 공간인 방에 들어갈 때는요,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않나요? 실내의 고양이가요, 캣타워나 냉장고 같은 높은 곳을 좋아하는 이유도요, 자신의 영역권을 조망하기 쉽고 또 침입자가 오진 않는지 경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다른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보고 하악질을 하는 이유도요, 자신의 영역권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두려움에 구석에 숨는 이유도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낯선 방문자가
영역권에 함부로 침입한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혼자 하루 종일 심심해 보이는 고양이라도 새로운 고양이와 합사가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영역권 때문인 것을 볼 때요. 실내의 고양이라도 삶과 행복의 영역이라는 문제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이는 분명히 영역동물입니다. 고양이의 영역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주는 것은요, 함께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사도 큰 틀에서 보면요, 결국은 영역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